오늘은 2월 9일입니다. 공정보도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공정보도를 하면은 기분이 이제 좋은 거지요. 그런데 MBC에서 요즘에 그래도 좀 공정보도를 하려고 애쓴다 이런 평이 돌고 있습니다. 그저 공정보도하고 근거에 의한 보도를 하면은 봐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TV 틀지도 말고 신문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MBC가 좀 잘한다면 또 MBC 시청해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그 MBC에서 김수현 녹음 파일 이 부분을 보도를 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모든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되 절대 공개적으로 단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심중으로만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공개적으로 마구 단정하는 건 좋지 않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태의 모든 흐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로 가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스 언론 보도만 보고 누가 나쁘다, 누가 국정농단을 했다, 뭐를 저질렀다 이렇게 딱 선입견 가지고 단정해 가지고 거기 갇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성 있게 좀 엉뚱한 각도라도 좋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 보는 걸 해보라 이거죠. 다른 각도로 추리해보고 들여다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입견에 갇혀버리거든요. 특히나 지금 20, 30대 하면은 아무래도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또 머리도 좋죠. 행동력도 있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에 갇혀버린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다른 각도로,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는 걸 해보시라 이겁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2월 6일 법정제 방청하면서 고영태 그리고 김수현 녹취록 이런 것이 흘러나오고 보도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우종창 조갑제닷컴 개공기자, 전 올간조선 편집위원입니다. 이분이 보도한 기사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중에서 또 참조할 걸 참조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기저기 모두 같이 총종합해 가지고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 기간을 녹음했길래 2000개나 되느냐? 그것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럼 2년이 조금 넘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대화를 다 녹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녹음 파일에는 5명의 남자가 등장을 해요. 고영태, 노승일, 박은영, 그리고 김수현, 유상영 이렇게 등장하죠. 5명.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 이리저리 다 고영태 씨하고 연관되고 다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왜 그러냐? 우선 고영태, 노승일 둘이 한국 최대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한국 최대 97학번이에요. 노승일 씨는 재단 출연금이 288억 원인 K스포츠 재단의 인재양성본부 부장입니다. 박헌영 씨는 K스포츠 재단 과장이고, 고영태 씨는 K스포츠 재단 밀접한 관계인 WK 회사 상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영태, 노승일 또 오랜 친구라 그러죠. 그렇게 다 잘 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김수현 씨는 그렇다면 고영태하고 어떤 관계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를 고영태 사단이다 해도 될 정도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은 김수현을 아시죠?
증인이 고용한 사람 맞지요? 이렇게 신문에. 그러니까는 김수현을 알고 당신이 데려온 사람 맞지요? 이 말이죠. 그런데 고영태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최서원 피고인이 김수현의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수현을 직원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자, 이 말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원래 봉급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데려왔던 어떤 계기로 채용이 됐던 결국은 봉급은 그 회사 이름으로 나가고 그 회사의 직원인 거죠. 고영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질문의 핵심은 증인이 김수현을 알고 데려왔지 않냐, 고용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은 과연 김수현은 어떤 계기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신사동 의상실 내부 CCTV 사건이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의 이제 기획에 따라서 고영태가 설치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진동 기자가 고영태를 만났을 때 고영태가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왔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가 김수현을 데리고 왔는데요. 도대체 이 김수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진동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사직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돼요. 어디서 나가느냐? 안산 지역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해요. 경기도에서. 이때 이진동 캠프 멤버가 김수현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동 씨와 김수현 씨는 그렇게 되면 아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현 씨는 이진동 기자하고 또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고영태하고는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 알려진 거로는 김 씨에게 고 씨를 소개한 사람이 이현정 씨라는 거죠. 이진동 캠프에서 이현정 씨도 일을 했는가 봅니다. 그럼 이현정 씨는 당연히 김수현 씨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현정 씨가 또 고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김수현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거지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연으로 먼저 고영태하고 김수현은 이제 아는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고 소개로 이렇게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김수현 녹음 파일 이렇게 알려집니다만은 아무튼 김수현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수현 녹음 파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김수현 씨가 고영태 씨하고 만나고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녹음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2014년 4월 넘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자,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대충 윤곽이 또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김수현은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노승일 씨나 고영태는 오랜 친구들이고 전부. 자, 여기에 제대로 된 재단이 바로 K스포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WK는 지금 최서원 씨는 고영태가 만든 거다라고, 고영태는 최순실 거다라고 서로 밀어 제끼고 있는 것이 바로 WK입니다. 그러면 최서원 씨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고영태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조금 출연해 준 거다, 도와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고영태는 처음부터 대표도 다 최서원이고 다 최서원이 연관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서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억울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고영태 씨는 전부 그거 최서원 씨 거다, 자기는 일만 한 거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죠. 아무튼 그건 그런데 K스포츠 재단은 출연금도 많고 제대로 짜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 부분을 이제 두고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영태 본인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 녹취록이라는 거지요. 사무총장은 그 당시 이제 정현식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영태 말입니다.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나 쓰레기 새끼 같아. 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정리해야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또 내부 조직 끌어올 수 있으니까. 내부 있는 이제 자리. 이렇게 고영태 말이 나오지요. 그 김수현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좋죠. 고영태 그렇게 해야지. 여기 어차피 힘 빠지면 뭐 하면 되니까. 김수현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고영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르재단도 지금 한번 봐봐야 돼. 이사장도 맡아야 하고 안 하고 나온다는데 내가. 그렇게 김수현 알아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영태 말하죠. 그게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김수현 말하죠. 알겠어요 미르.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는 후에 나중에 이제 K 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가 재단을 떠난다는 거지요. 아무튼 K 스포츠 재단은 강직원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강직원 차장이 또 누구냐? 고영태, 노승일 씨와 한체대 또 동기라네요. 그리고 여기 재단에서 인재양성본부부장을 맡고 있는 노승일 씨는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노승일 씨도 다 친구죠. 그러니까 한체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K스포츠 재단은 누구 손에 넘어가겠냐, 이런 부분에서 대충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WK 이게 도대체 누구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니까 자기가 조금 출자하고 이름만 빌려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고영태 씨는 완전히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의 채용을 최 씨가 관여했다. WK라는 회사는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내 독일로 보내기 이외에서 최 씨가 설립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지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도 다 최서훈 씨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최서훈 씨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WK에서 2016년 2월경에 작성해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와 관련하여 K스포츠 재단은 왜 WK가 요청한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면 그런 거 만들었으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에서 그 용역비 지급했을 텐데 왜 안 했겠냐 이거죠. WK와 K스포츠 재단이 모두 최순실 것이라면 K스포츠 재단에서 WK의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WK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이런 이제 명목으로 연구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고 3억 720만 원 연구 용역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서를 보고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씨하고 사무총장 정현석 씨가 이건 타당성, 현실성이 없다 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수에 그쳐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영태, 노승일, 박은영 뭐 이런 주장대로 K스포츠 재단 WK가 최서훈 씨 것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같은 회사에서 계획하고 같은 회사에 지원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서원 씨 변호인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까? 지금 서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K스포츠 재단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뭐 WK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재 고영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최서원하고 이렇게 등이 져 있다는 거. 그러면 증언도 서로 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수현 녹취록에 이제 의거한다면은 일단은 K스포츠 재단을 고영태가 장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 녹취록에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뭐 장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그게 장악일 수도 있고 그 말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자.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이든 어찌 됐든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을 들어가서 힘을 쓰려고 하는 의도는 녹취록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증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서원 씨, 최 씨가 고영태를 공격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신용불량에 걸려서 통장 거래가 안 되지 않냐? 하니까 이제 고 씨는 저는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했고 왜 몰라? 그리고 고민으로 법원에서 개명하려고 했는데 마약 전과가 나와가지고 못했잖아 이렇게 또 되지요. 그러니까 고 씨는 그거는 무조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응수하게 돼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주고받으니까 김세현 부장판사가 아직도 물어볼 게 더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라고 제지하기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또 등장하는 것이 고영태가 고민우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고민우. 요것이 이제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신용불량, 마약전과 이 말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볼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시작점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고영태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알고 보면 그냥 최와 고 불륜 사건 그 시작이고 발단이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금 그걸 주장했어요. 최소한 불륜을 그 전에부터 이제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탁 주장하고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 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제 그럴까도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왜 이중환 변호사는 이 불륜을 탁 들고 나올까요? 이쯤에서 최서원과 고영태 두 사람의 말이 충돌하는 부분, 증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서원 씨 말입니다. 고 씨가 신용불량에서 제가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주며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고민우 이 이름으로 개명하려 했는데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했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자 이제 고 씨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최서원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건 펜싱 장애인팀의 경우 고 씨와 같은 고향 선배를 감독으로 소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그런데 고 씨가 그걸 다 제가 했다고 한다.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모두가 공범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고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직원들이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 항상 최 씨가 지시해서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최서원은 고 씨가 다 한 거다. 고 씨는 다 최서원이 한 거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최서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 씨가 자신과 친한 인사들 재단에 채용해 자신을 음해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처음에 고영태가 유상영 전
WK 부장을 한 달만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씨 고씨가 서로 나빠지면서 이런 짓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들이 최 씨하고 고 씨가 불륜 사이라 이렇게 주장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해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 하고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은. 그리고 변호인단은 고영태 범죄 전과 기록도 들춰보자고 했지요. 그런데 강일훈 재판관에서 거부됐죠.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 이런 주장해요. 언론 인터뷰에서 고영태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하며 쓴 가명이 고민우였다. 고민우란 이름은 과거 전용 유흥업소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가 그것도 볼 거예요. 그런데 고영태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이중환 변호사 말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 고영태가 롯데그룹 찾아가 70억 원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못해 최서원이란 이름을 앞에 내세우든 뭐 해야지 가서 그룹에 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쓸 텐데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출자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고영태 개인으로는 어린 반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고영태가 최서원이나 어떤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했지 않냐.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중환 변호사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영태가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이런 발언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중환 변호사는. 최서원이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실은 고영태가 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를 지목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영태를. 그래서 지금 녹음 파일 2,000개도 지금 증거물로 채택하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증언 일정 이런 것이 이제 고영태하고 상관이 앞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 다 들여다보고 이 실사건의 근본을 보려면은 어차피 고영태가 꼭 헌법재판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변호인단 이야기예요, 이거. 그렇다면은 고영태가 그런 마약 전과가 있고 호스트바 그거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고영태 입장에서는 또 아니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보도가 이제 고영태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 이런 것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 이런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나 있어요. 근데 이 시절이 어디냐면 2009년 태국서 엑스터시 투약 금메달리스트 참작에서 벌금 형선고 이런 게 있어요. 기사 올라간 게 2016년 10월 25일자 올라간 거네요. 연합뉴스에. 작년에 연합뉴스에 났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영태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건 이미 다 언론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정도만 해 놓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파, 이거, 지금 최순실 씨 호스트파 이야기가 전부터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냐면 동아일보에 나온 이야기죠. 이게 기사가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이분이 이제 올린 거네요. 2016년 10월 28일자 올라간 거죠. 수정은 10월 28일 11시 그때 조금 수정된 거네. 이런 타이틀입니다. 고영태 호빠 동료 중년 부인 단골 많은 인기 호스트 최순실 관계 뻔한 얘기 등등 이 타이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고 씨와 1년 가까이 호스트파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제 동료죠, 동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 줄 아느냐 하니까 사진을 보고 모든 걸 다 보니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짜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흘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대충 모든 것이 윤곽이 다 드러났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최서원 하지만 중심에 고영태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에 태블릿 PC 이야기 날 때도 그랬고 고영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게 태블릿 PC, JTBC 등등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고영태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마땅히 검찰에서 수사를 초기 할 때도 고영태를 중심으로 JTBC, 태블릿 PC 등등 일체 주변 인물을 자세하게 수사를 했어야 됐고 그런데 바로 수사 방향이 최서원, 최순실이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향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또 모든 언론 보도가 고영태 주변 어떤 그 실사건 초점보다는 대통령 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일이 터지고 여론이 막 흉흉하게 돌아가고 물론 여론이야 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또 그 배에 타가지고 대통령 탄핵 이 부분으로 치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언론이든 또 국회의원들 모두 과연 실상이 뭔가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때가 되면은 다시 다 밝혀질 거예요. 실상이 전부 한번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이제는 지금 말고 그것이 아주 먼 날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진행되지만 나중에 재밝힐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만 또 줄일까요?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공정보도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공정보도를 하면은 기분이 이제 좋은 거지요. 그런데 MBC에서 요즘에 그래도 좀 공정보도를 하려고 애쓴다 이런 평이 돌고 있습니다. 그저 공정보도하고 근거에 의한 보도를 하면은 봐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TV 틀지도 말고 신문 보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MBC가 좀 잘한다면 또 MBC 시청해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그 MBC에서 김수현 녹음 파일 이 부분을 보도를 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모든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되 절대 이 부분으로 치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언론이든 또 국회의원들 모두 과연 실상이 뭔가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때가 되면은 다시 다 밝혀질 거예요. 실상이 전부 한번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이제는 지금 말고 그것이 아주 먼 날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진행되지만 나중에 재밝힐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만 또 줄일까요?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가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노승일 씨나 고영태는 오랜 친구들이고 전부. 자, 여기에 제대로 된 재단이 바로 K스포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WK는 지금 최서훈 씨는 고영태가 만든 거다라고 고영태는 최순실 거다라고 서로 밀어 제끼고 있는 것이 바로 WK입니다. 그러면 최서훈 씨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고영태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조금 출연해 준 거다, 도와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고영태는 처음부터 대표도 다 최서훈이고 다 최서훈이 연관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서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억울하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고영태 씨는 전부 그거 최서훈 씨 거다, 자기는 일만 한 거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죠. 아무튼 그건 그런데 K스포츠 재단은 출연금도 많고 제대로 짜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 부분을 이제 두고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영태 본인이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내용이 녹취록이라는 거지요. 사무총장은 그 당시 이제 정현식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영태 말입니다.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나 쓰레기 새끼 같아. 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정리해야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또 내부 조직 끌어올 수 있으니까. 내부 있는 이제 자리. 이렇게 고영태 말이 나오지요. 그 김수현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좋죠. 고영태 그렇게 해야지. 여기 어차피 힘 빠지면 뭐 하면 되니까. 김수현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고영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르재단도 지금 한번 봐봐야 돼. 이사장도 맡아야 하고 안 하고 나온다는데 내가. 그러게 김수현 알아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영태 말하죠. 그게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김수현 말하죠. 알겠어요 미르.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는 후에 나중에 이제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강직원 차장이 또 누구냐? 고영태, 노승일 씨와 한체대 또 동기라네요. 그리고 여기 재단에서 인재양성본부부장을 맡고 있는 노승일 씨는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노승일 씨도 다 친구죠. 그러니까 한체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K스포츠 재단은 누구 손에 넘어가겠냐, 이런 부분에서 대충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WK 이게 도대체 누구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니까 자기가 조금 출자하고 이름만 빌려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고영태 씨는 완전히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의 채용을 최 씨가 관여했다. WK라는 회사는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내 독일로 보내기 이외에서 최 씨가 설립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지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도 다 최서원 씨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최서원 씨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WK에서 2016년 2월경에 작성해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와 관련하여 K스포츠 재단은 왜 WK가 요청한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면 그런 거 만들었으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에서 그 용역비 지급했을 텐데 왜 안 했겠냐 이거죠. WK와 K스포츠 재단이 모두 최순실 것이라면 K스포츠 재단에서 WK에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WK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이런 이제 명목으로 연구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고 3억 720만 원 연구 용역비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서를 보고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씨하고 사무총장 정현석 씨가 이건 타당성, 현실성이 없다 하고 반대를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처음에 고영태가 유상영 전 WK 부장을 한 달만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씨 고씨가 서로 나빠지면서 이런 짓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들이 최 씨하고 고 씨가 불륜 사이라 이렇게 주장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해요. 답변할 가치도 없다 하고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은. 그리고 변호인단은 고영태 범죄 전과 기록도 들춰보자고 했지요. 그런데 강일훈 재판관에서 거부됐죠.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 이런 주장해요. 언론 인터뷰에서 고영태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하며 쓴 가명이 고민우였다. 고민우란 이름은 과거 전용 유흥업소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가 그것도 볼 거예요. 그런데 고영태가 롯데그룹을 찾아가 7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이중환 변호사 말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 고영태가 롯데그룹 찾아가 70억 원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다못해 최서원이란 이름을 앞에 내세우든 뭐 해야지 가서 그룹에 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우리가 좋은데 쓸 텐데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출자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고영태 개인으로는 어린 반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고영태가 최서원이나 어떤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걸 했지 않냐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중환 변호사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영태가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이런 발언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중환 변호사는. 최서원이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실은 고영태가 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를 지목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영태를. 그래서 지금 녹음 파일 2,000개도 지금 증거물로 채택하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증언 일정 이런 것이 이제 고영태하고 상관이 앞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 다 들여다보고 이 실사건의 근본을 보려면은 어차피 고영태가 꼭 헌법재판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변호인단 이야기예요, 이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대충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WK, 이게 도대체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니까 자기가 조금 출자하고 이름만 빌려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고영태 씨는 완전히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의 채용을 최 씨가 관여했다. WK라는 회사는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내 독일로 보내기 위해서 최 씨가 설립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지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도 다 최서원 씨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최서원 씨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WK에서 2016년 2월경에 작성해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와 관련하여 K스포츠 재단은 왜 WK가 요청한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면 그런 거 만들었으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에서 그 용역비 지급했을 텐데 왜 안 했겠냐 이거죠. WK와 K스포츠 재단이 모두 최순실 것이라면 K스포츠 재단에서 WK에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WK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이런 이제 명목으로 연구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고 3억 720만 원 연구 용역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서를 보고 K스포츠 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 씨하고 사무총장 정현석 씨가 이건 타당성, 현실성이 없다 하고 반대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수에 그쳐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영태, 노승일, 박은영 뭐 이런 주장대로 K스포츠 재단 WK가 최서원 씨 것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같은 회사에서 K가하고 같은 회사에 지원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서원 씨 변호인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충 윤곽이 드러납니까? JTBC, 태블릿 BC 등등 일체 주변 인물을 자세하게 수사를 했어야 됐고, 그런데 바로 수사 방향이 최서원, 최순실이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향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또 모든 언론 보도가 고영태 주변 어떤 그 실사건 초점보다는 대통령 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일이 터지고 여론이 막 흉흉하게 돌아가고, 물론 여론이야 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또 그 배에 타가지고 대통령 탄핵 이 부분으로 치달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언론이든 또 국회의원들 모두 과연 실상이 뭔가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때가 되면은 다시 다 밝혀질 거예요. 실상이 전부 한번 드러날 때가 올 거예요. 이제는 지금 말고 그것이 아주 먼 날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진행되지만 나중에 재밝힐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만 또 줄일까요?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에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해명하려고 했는데 마약 정가가 나와가지고 못했잖아 이렇게 또 되지요. 그러니까 그 신호 그거는 무조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응수하게 돼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주고받으니까 김세현 부장판사가 아직도 물어볼 게 더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라고 제지하기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또 등장하는 것이 고영태가 고민우란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고민우. 요것이 이제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신용불량, 마약점과 이 말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볼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시작점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고영태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알고 보면 그냥 최와 고우 불륜 사건 그 시작이고 발단이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금 그걸 주장했어요. 최소한 불륜을. 그 전에부터 이제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탁 주장하고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 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제 그럴까도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왜 이중환 변호사는 이 불륜을 탁 들고 나올까요? 이쯤에서 최서원과 고영태 두 사람의 말이 충돌하는 부분, 증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서원 씨 말입니다. 고 씨가 신용불량에서 제가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주며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고민우 이 이름으로 개명하려 했는데 마약전과가 나와서 못했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자 이제 고 씨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최서원이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건 펜싱 장애인팀의 경우 고 씨와 같은 고향 선배를 감독으로 소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그런데 고 씨가 그걸 다 제가 했다고 한다.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모두가 공범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고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도 직원들이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 항상 최 씨가 지시해서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최서원은 고 씨가 다 한 거다. 고 씨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는 후에 나중에 이제 K 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가 재단을 떠난다는 거지요. 아무튼 K 스포츠 재단은 이제 강직원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강직원 차장이 또 누구냐? 고영태, 노승일 씨와 한체대 또 동기라네요. 그리고 여기 재단에서 인재양성본부부장을 맡고 있는 노승일 씨는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노승일 씨도 다 친구죠. 그러니까 한체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K스포츠 재단은 누구 손에 넘어가겠냐, 이런 부분에서 대충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WK,
이게 도대체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니까 자기가 조금 출자하고 이름만 빌려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고영태 씨는 완전히 실소유자가 최순실이다. 이사장부터 모든 직원의 채용을 최 씨가 관여했다. WK라는 회사는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내 독일로 보내기 이외에서 최 씨가 설립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지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WK도 다 최서원 씨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최서원 씨 변호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WK에서 2016년 2월경에 작성해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 용역 제안서와 관련하여 K스포츠 재단은 왜 WK가 요청한 연구 용역비 4억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면 그런 거 만들었으면 당연히 K스포츠 재단에서 그 용역비 지급했을 텐데 왜 안 했겠냐 이거죠. WK와 K스포츠 재단이 모두 최순실 것이라면 K스포츠 재단에서 WK에 연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WK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이런 이제 명목으로 연구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하고 3억 720만 원 연구 용역비를 청구를